저는 고등고시 2차 시험에서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매번 1600점 만점에 1, 2점 차이로 너무나 아쉽게 떨어집니다. 올해 시험도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2주 전부터는 심한 독감에 걸려서 더욱 막막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만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고통스럽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현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험을 쳤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1점 차이로 떨어졌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안타깝긴 하지만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내년에는 반드시 붙겠구나 이런 확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1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1점 차이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1점 차이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또 1점 차이로 떨어지고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5년 동안 연거쳐서 1점 차이 혹은 2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계속 떨어진다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극도의 두려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운명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그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구나. 내 운명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운명을 창조하는 나도 모르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섬뜩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사연자의 무의식 속에는 버림받은 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버림받는 그 현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버림받는 시험에서 연거푸 5년 동안이나 1, 2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였던 스위스의 칼 융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을 했었죠. 무의식을 의식화시키지 않으면 내 운명이 된다.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운명을 창조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자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버림받은 나는 언제 생겼을까요? 이 사연자가 2번째 메일을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글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랑 할머니로부터 2번이나 떨어져 살면서 분리장애를 알았습니다. 그 뒤에도 막연한 두려움이 심해 몇 년 전엔 가족 상담도 받았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엄마를 세상의 전부인 양 처석같이 믿게 되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전부로 처석같이 믿고 있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면 어린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감정이 새겨질까요? 난 버림받았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버림받는 나가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되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 버림받는 나가 각인이 되면 버림받는 나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의 경우에도 내가 실력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버림받은 나가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버림받는 현실이 계속해서 창조됩니다. 그런데 내가 설사 이 시험에서 마침내 합격한다 하더라도 그 버림받은 나가 무의식 속에 치유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각인이 되어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버림받는 나가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현실이 창조가 되죠. 내가 승진해서 남들한테 계속해서 밀려난다든가 상사한테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이런 그 버림받는 현실이 창조가 되고요. 또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를 만날 때 나를 버리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또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노년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재산상으로도 이 버림받는 느낌을 들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손해라든가 또는 버림받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그 질병 같은 것이 몸에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내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버림받는 나는 나로 하여금 버림받는 느낌을 갖도록 해서 버림받는 나는 그런 그 느낌을 나로 하여금 인정해 주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버림받는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은 알아차리면 나는 더 이상 버림받는 나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설사 이 버림받는 나가 즉각적으로 단번에 내 무의식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 버림받는 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면 더 이상 그 버림받는 나에 의해서 끌려다니지는 않게 되죠. 이 사연자의 경우 내가 내 마음속에 버림받는 나가 들어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버림받는 나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영상물에는 미리 보기와 다시 보기가 붙어 있죠. 인생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영화에도 인생 미리 보기, 라이프 프리뷰와 인생 되돌아보기, 라이프 리뷰가 있다고 합니다. 라이프 프리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 영화에 뛰어들기 전에, 몸을 갖고 인생 영화에 뛰어들기 전에 여러 시나리오의 인생 영화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어떤 인생 영화에 뛰어드는 것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감정들을 가장 잘 풀어놓을 수 있을지 선택을 해서 그 영화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리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음 직전이나 직후에 살아온 인생을 마치 주마등처럼 이렇게 한눈에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아오는지 내가 의도한 대로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그 응어리진 감정들을 다 털어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99.9%의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생 리뷰를 하는 시점에서 그처럼 많은 후회의 눈물을 뿌리는 걸까요? 인생 프리뷰를 하는 시점, 그러니까 몸을 갖고 인생 영화에 뛰어들기 전의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생에는 내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응어리진 감정들을 모두 털어내고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영화에 뛰어들고 나면 몸이 나의 전부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내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지면 그것이 진실양 착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휘말려들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이 무의식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바깥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프리뷰나 인생 리뷰는 인생 영화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생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무리 단단하게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또 인생 영화가 다 끝난 시점에서 인생 리뷰의 시점에서 내가 아무리 후회의 눈물을 뿌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 영화가 상영되는 그 인생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로 살면서 관찰자인으로 인생사를 하면서 부닥치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올라오는 떠오르는 모든 감정들을 인정해주고 느껴주면서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떠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로 착각하지 말고 외면하거나 덮어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해주고 느껴주면서 나 자신이 관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